그 남자, 정말 내 딸의 인생을 맡길 만한 사람인가? 정윤호 병원장은 병원 복도 끝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겨울 끝의 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며 하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속마음은 고요히 불안했습니다. 외동딸 다은이 결혼을 선언한 지 단 사흘, 아직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위감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윤호는 늘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환자의 생명도, 병원의 운영도, 그리고 딸의 인생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사라는 직업만큼이나 사람을 진단하는 일에도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의료 차트도 이력서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남자의 마음을 봐야 하는 일이었죠. 며칠 후, 윤호는 비밀스럽게 한 장의 근무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박준호 58세, 경비 근무 지원. 경비업체 책임자인 박 소장은 성실해 보이는 중년 남성의 이력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인상이네. 바로 투입합시다. 그렇게 병원장의 이름표 대신 윤호는 박준호 경비원이라는 명찰을 달았습니다. 첫 근무날 그는 후문에서 새벽 공기를 마주했습니다. 출근하는 간호사들의 피곤한 얼굴, 환자 보호자의 불안한 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익숙했던 병원이지만 처음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지위가 사라지자 모든 것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윤호는 병원 출입 명부를 확인하며 모든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그 중에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셔츠 차림, 단정한 머리,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병원 안으로 들어가는 남자. 그는 김도윤이었습니다. 윤호의 시선이 그를 쫓았습니다. 도윤은 접수처 앞에서 보호자에게 고개를 숙이며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거만함이 아닌 성실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나 윤호는 그 모습조차 의심스러웠습니다. 겸손한 척일 수도 있지. 그의 속내가 스쳤습니다. 점심 무렵 윤호는 휴게실 한켠에서 동료 경비원 최경수와 함께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최경수는 오래 근무한 직원으로 병원 소문에 빠삭한 인물이었습니다. 박 씨, 저 청년 알아요? 요즘 병원에 자주 오던데. 윤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환자 보호자인가 보죠. 아니요, 납품업체 사람이래요. 근데 환자들한테도 참 잘해요. 이상할 정도로요. 그 말에 윤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퇴근 시간 그는 일부러 후문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다은의 차가 천천히 병원 앞에 멈췄습니다. 도윤이 뛰어나와 다은의 문을 열어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둘은 짧은 인사를 나누고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윤호는 어둠 속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긴장과 서운함이 함께 스쳤습니다. 그날 밤 윤호는 집 서재에 앉아 병원 CCTV를 다시 재생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화면 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는 모니터를 끄며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좋다. 내 진짜 얼굴을 내가 직접 확인해 보지. 그의 시선이 다시 강하게 빛났습니다. 다은의 행복을 위한 일이었지만 어쩌면 자신을 위한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윤호의 한 달짜리 경비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병원장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냉정한 관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진실을 향한 조용한 실험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지혜로 자라는 인생, 함께 피어나는 인생나무입니다. 오늘은 한 병원장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명문 대학교 병원장인 그는 딸의 결혼을 앞두고 예비 사위를 직접 시험하기로 합니다. 그 방법은 뜻밖에도 경비원으로 변장하는 것이었죠. 권위와 자존심을 내려놓은 자리에서 그는 사람의 진심과 사랑의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보고 있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운 병원 주차장. 정윤호는 경비실 문을 밀고 들어서며 근무일지를 펼쳤습니다. 종이 위에는 지난밤 순찰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병원 출입문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남자가 올까? 그의 머릿속에는 도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너무 정돈된 태도와 표정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은 야간 근무였습니다. 동료 경비원 최경수가 커피를 들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박 씨, 오늘 병원에 낯선 사람들이 좀 많이 드나들어요. 납품업체들이라는데 다들 서류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윤호는 무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귀는 그 말에 집중했습니다. 잠시 후 후문 쪽으로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손에는 병원 납품 관련 서류로 보이는 클리어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호는 그 모습을 눈으로 쫓으며 생각했습니다. 병원 일에도 관여하나 이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군. 그는 순찰을 핑계로 병원 내부를 돌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도윤이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상대는 납품팀 직원이었고 두 사람은 의료기기 견적서를 놓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역시 뭔가 있다. 밤이 깊어질수록 의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윤호는 도윤이 병원과 무슨 거래를 하는지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병원 주차장에 세워둔 도윤의 차량 번호를 조용히 메모했습니다. 박 씨, 퇴근 안 하세요? 최경수가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순찰하겠습니다. 윤호는 차 문틈으로 손전등을 비추며 안쪽을 살폈습니다. 조수석에 놓인 서류철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거기엔 의료기기 납품 견적이라는 문구가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윤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곧 서류를 덮고 조용히 차량 문을 닫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동시에 엉켜 있었습니다. 역시 돈이 걸린 일이었군. 딸을 이용하려는 건가? 그날 밤 그는 병원 CCTV를 확인했습니다. 도윤이 병동 쪽에서 환자 가족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아이의 팔을 부드럽게 감싸며 무언가를 설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표정엔 진심이 느껴졌지만 윤호는 믿지 않았습니다. 연기일 수도 있지. 그는 모니터를 끄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자 윤호는 순찰을 마쳤습니다. 병원 뒤편에서 담배를 피우던 최경수가 말을 걸었습니다. 박 씨, 사람 참 알기 어려워요. 저도 여기 오래 있었지만 겉으로 좋은 사람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윤호는 미소도 짓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어쩐지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퇴근길 그는 병원 후문을 지나며 잠시 발을 멈췄습니다. 바로 그때 도윤이 병원 정문을 나와 한 노인 보호자를 부축하며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보호자는 고맙다는 인사를 연신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별일 아닙니다. 천천히 걸으세요. 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윤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의심과 혼란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래, 조금 더 보자. 그는 중얼거리며 경비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한 달짜리 실험은 이제 막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정윤호는 병원 구내식당 문 앞에 섰습니다. 점심시간의 소음 속에서 도윤이 환자 보호자와 식사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무심히 트레이를 들고 근처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윤은 식사 도중에도 환자 보호자에게 치료비 문제를 상담해주며 메모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딘가 진심처럼 느껴졌지만 윤호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직업적인 친절일 뿐이야. 그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장실에서는 윤호의 장기 휴가로 인해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비서실장 한 과장은 보고서를 쌓아두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간호팀장 조민자는 병원장님이 이럴 분이 아닌데라며 의아해했습니다. 두 사람은 혹시 모를 사고를 걱정했지만 윤호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근무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경비실에서의 일상은 단조로웠지만 윤호는 병원 내 사람들의 태도를 새롭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의 피곤한 얼굴, 보호자들의 간절한 눈빛, 경비원들의 무심한 일상. 그동안 책상 뒤에서 보지 못했던 현실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속에서 도윤은 늘 같은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환자에게 허리를 굽히고 보호자에게 차분히 설명하며 심지어 간호사에게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뜻밖의 장면이 윤호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도윤이 병원 카페 앞에서 친구들과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편한 옷차림이었고 잠시 웃으며 말을 나누다 진지한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윤호는 멀리서 몰래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때 도윤이 꺼낸 말이 그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이 결혼은 꼭 성공해야 해. 이번엔 절대 실패할 수 없어. 순간 윤호의 손에 들린 커피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머릿속이 뒤엉켰습니다. 역시 목적이 있었군. 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야. 그날 밤 윤호는 병원 CCTV를 다시 돌려봤습니다. 도윤이 환자를 도와들 것을 옮기고 피 묻은 장갑을 벗으며 보호자를 위로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거짓으로 보이기엔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윤호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저건 계산된 연기인가 아니면 진심인가. 시간은 새벽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경비복 위에 걸친 외투를 여미며 병원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 반짝였고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딸의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다은의 미소 뒤로 도윤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윤호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진심이라면 내가 잘못 본 걸까? 그는 낮게 중얼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경계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의심과 신뢰 사이의 경계선 위에서 윤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사람을 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림자를 보고 있는 걸까? 그 새벽 병원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윤호의 내면에는 조용한 폭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밤의 병원은 낮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정윤호는 경비실 앞에서 조용히 외투 지퍼를 올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쳤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어. 눈으로 본 진실만 믿자. 그는 단단히 마음을 다잡으며 병원 밖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의 퇴근 시간을 계산해둔 윤호는 그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병원 근처 오래된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간판에는 희망의 손 봉사센터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비춰졌습니다. 낡은 문을 살짝 열자 안에서는 환자용 의수를 손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계음과 함께 도윤이 그 속에서 낡은 장비를 닦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문틈 사이로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봉사센터 관계자에게 의수 부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어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 말에 윤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라는 단어가 그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몰래 안쪽 벽면을 살폈습니다.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고 김영숙 봉사기금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며 윤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사진 속엔 도윤이 한 여인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환자복을 입고 있었고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윤호는 조심스레 발을 들이려다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봉사센터 대표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도윤 씨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다른 환자들을 걱정했죠. 그때 병원비가 막막했는데 누가 대신 내줬어요. 이름도 밝히지 않고요. 윤호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몇 해 전 말기 암 환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려던 환자. 그때 윤호는 병원장으로서 몰래 병원비를 대신 냈습니다. 그 환자가 바로 도윤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윤호는 서류 봉투를 떨어뜨렸고 봉사센터 안에 한 여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몸을 돌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고 심장은 거칠게 뛰었습니다. 도윤이 병원에 접근한 이유가 단순한 계산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오래된 벤치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본 걸까? 이 아이는 내 딸을 이용한 게 아니라 어머니의 유언을 따르는 중일지도 몰라. 윤호는 잠시 고개를 떨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경비실로 돌아와 사직서를 꺼냈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제 역할은 다한 것 같습니다. 박 소장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박 씨,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윤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제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가 경비복을 벗어 의자에 걸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눌러두었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동료 최경수가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 씨, 뭔가 달라졌네요. 눈빛이 편안해졌어요. 윤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오래된 오해가 풀린 것 같습니다. 그날 새벽 윤호는 병원 본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하늘 아래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그는 다시 병원 건물을 내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숨지 말자. 내 이름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긴 시간의 후회와 결심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병원 본관 유리창에 부딪혀 반사되었습니다. 정윤호는 단정히 다린 양복을 입고 병원 복도로 걸어들어섰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경비복을 입고 서 있던 그가 다시 병원장 명찰을 단 채로 돌아온 것입니다. 직원들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비서실장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병원장님, 정말 돌아오신 겁니까? 윤호는 미소를 지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해야 할 말이 있어서요. 그는 바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김도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낯선 분위기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자리를 정돈했습니다. 윤호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그를 바라봤습니다. 잠시의 침묵 후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김도윤 씨, 당신을 한동안 지켜봤습니다. 도윤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윤호는 경비복을 입은 자신의 사진 한 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사람이 저였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윤호는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병원에 온 이유, 그리고 그 봉사센터 모두 알고 있습니다. 도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윤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해 전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치료비를 제가 대신 냈습니다. 그 아이가 당신이었군요. 도윤은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때 도움을 준 병원장이 있었다고요. 저는 그 은혜를 꼭 갚고 싶었습니다. 다은 씨를 만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 병원이 바로 여기였다는 걸.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윤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럼 그 전화 통화에서 말한 이 결혼은 꼭 성공해야 해라는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도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다은 씨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이번엔 어떤 상황이 와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겁니다. 윤호의 눈가가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회의실은 고요했습니다. 윤호는 서류를 정리하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김도윤 씨, 나는 병원장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당신을 시험했습니다. 그게 옳지 않았다는 걸 이제 압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 시간의 후회와 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그렇게까지 봐주셔서요. 윤호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윤은 놀란 듯 했지만 곧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악수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경비원 박준호를 잊어도 됩니다. 대신 아버지로서 당신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윤호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이 오가고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유리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이제야 선명히 보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한때 의심과 경계로 가득했던 시선이 이제는 따뜻한 이해로 변해 있었습니다. 윤호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사람은 이력서로 보는 게 아니지. 진심으로 느끼는 거야. 그는 미소를 짓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에서 마주한 딸 다은을 바라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대화가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정윤호는 딸 다은을 불러 병원장실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오후의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다은은 아버지의 눈빛에서 평소와는 다른 진지함을 느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요즘 너무 바쁘셔서 얼굴 보기 힘들었어요. 윤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은아, 아빠가 내 결혼을 반대하려고 했던 이유를 말해줘야겠다. 그는 서랍에서 한 장의 명찰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박준호 경비원. 다은은 순간 이해하지 못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윤호는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아빠가 지난 한 달간 달고 다닌 이름표야. 아빠가 내 예비 신랑을 직접 보기 위해 경비원으로 변장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다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아빠 뭐라고요? 미안하다. 너한테 말도 없이 그랬어. 윤호는 손을 모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빠는 그 사람을 믿지 못했어. 하지만 지금은 알아. 그 사람 진심이더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은을 향해 눈을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후회와 안도, 그리고 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은은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빠, 그동안 그렇게까지 하셨다고요? 그래. 아빠는 너를 지키고 싶었어. 하지만 결국 시험한 건 사위가 아니라 나 자신이더라.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은 진심으로 너를 아끼더구나. 그걸 보고 나니까 오히려 내가 부끄러워졌어. 다은은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윤호에게 다가와 두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감쌌습니다. 아빠, 이제 됐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진심인 걸 아빠도 아시잖아요. 저는 아빠처럼 좋은 어른이 되고 싶어요. 윤호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무거운 돌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병원 로비. 윤호는 도윤과 마주 섰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러운 얼굴로 인사했습니다. 병원장님, 아니 장인어른. 그 한마디에 윤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인어른이라 어색하지만 나쁘지 않군요. 두 사람은 짧게 웃으며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악수는 지난 한 달의 모든 오해와 거리를 지워버렸습니다. 이윽고 윤호는 조민자를 불러 말했습니다. 조 팀장, 병원 복지사업 기금을 늘립시다. 그 봉사센터 이름을 김영숙 기금으로 바꿔요. 조민자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호는 이어 말했습니다. 그분이 남긴 따뜻함을 병원이 이어가야 해요. 그리고 경비원으로 일했던 그 한 달, 그 시간도 기록에 남겨두세요. 퇴근길, 윤호는 병원 후문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가 한 달간 서 있던 그 자리에 새 경비원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힘들겠지만 사람을 잘 보고 대하세요. 겉모습보다 마음을요. 경비원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인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호는 천천히 병원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녁 노을이 그의 어깨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결국 진심으로 살아야 하는 법이지.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표정에는 오랜만에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호는 일기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딸의 손을 놓고 한 남자의 진심을 붙잡았다. 그리고 조용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랜 시간 지켜온 병원의 불빛이 창밖으로 반짝였습니다. 그 불빛처럼 그의 마음속에도 이제 따뜻한 빛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맑은 봄날 아침, 병원 예배당을 개조한 작은 결혼식장이 은은한 조명으로 빛났습니다. 정윤호는 입구 근처에 서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술복만 입고 살아온 그가 오늘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그 어떤 긴장도 의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딸의 행복을 지켜보는 평온한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결혼식장 안에는 병원 직원들과 봉사센터 관계자들도 자리했습니다. 윤호는 그들을 보며 뿌듯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저 경비원 박 씨가 병원장이었다니. 그 말이 귀에 들어왔지만 윤호는 그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이 시작되자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다은이 천천히 입장했습니다. 윤호는 그 순간 세상 어느 때보다 눈이 부셨습니다. 그는 팔을 내밀었고 다은이 그 팔을 살포시 잡았습니다.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빠가 여기까지 왔다. 이제 넌 내 길을 가거라. 다은은 눈가가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랑 도윤이 미소를 띠며 다은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윤호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사회자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신부의 아버지는 신랑에게 신부를 맡기시겠습니까? 윤호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내 딸을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그 말에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결혼식 내내 윤호의 시선은 두 사람에게 고정돼 있었습니다. 축가가 울리고 사람들의 웃음이 퍼질 때에도 그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도윤이 서양문을 읽는 목소리가 잔잔히 퍼졌습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윤호는 그 말에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식이 끝난 뒤 하객들이 나가고 예배당엔 잔잔한 여운이 남았습니다. 윤호는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은과 도윤이 인사를 마치고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윤호는 웃으며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나도 고맙네.
그대 덕분에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졌네. 그는 다은을 바라보며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해야 한다.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고 대신 붙잡아라. 다은은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호는 딸의 손을 살짝 놓으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제 그 손은 다른 사람의 손을 잡을 차례였습니다. 식장이 모두 비워지고 윤호는 홀로 남아 꽃잎이 흩날린 통로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대 위에 놓인 마이크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그 앞에 섰습니다. 사람은 지위를 버릴 때 비로소 마음의 눈을 뜹니다. 나도 오늘에서야 진심이란 게 어떤 건지 배웠어요. 그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천천히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문 앞에서 간호팀장 조민자가 다가왔습니다. 병원장님, 좋은 아버지셨어요. 윤호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좋은 아버지, 그 말 오래 듣고 싶었네요. 그는 밖으로 걸어나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얀 구름 사이로 봄 햇살이 부드럽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윤호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따뜻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지 몇 달 후, 봄이 완전히 지나고 초여름이 병원 복도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정윤호는 창가에 서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봉사기금 설립 서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새로 만들어진 현판 시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영숙 봉사기금 장학회 사랑으로 세상을 돌보다. 그 문구를 본 윤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는 병원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이 이름을 기념하고 싶었습니다. 병원 강당에서는 장학회 출범식이 한창이었습니다. 조민자 팀장이 사회를 맡았고 병원 직원들과 봉사센터 관계자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윤호는 단상에 올라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세우는 이 장학회는 한 사람의 선의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분은 병을 앓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던 분이었죠. 그 정신이 오늘의 병원을 그리고 우리 모두를 있게 했습니다. 무대 아래쪽 도윤과 다은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윤호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윤호는 시선을 내려 도윤을 바라보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저에게 귀한 깨달음을 준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는 진심이란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제게 몸소 보여주었죠. 그 순간 도윤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행사가 끝나자 윤호는 무대 아래로 내려가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부터 그대 이름으로 첫 장학금을 전달하네. 이건 내 어머니가 세상에 남긴 선물이기도 하니까. 도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어머니 이름이 불리게 될 줄 몰랐습니다. 윤호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윤호는 병원 복도 끝 창문 앞에 섰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고 환자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혼잣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구나. 내가 지켜야 했던 건 병원이 아니라 사람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오랜 세월 쌓인 무게를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잠시 뒤 한 간호사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원장님, 환자 보호자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뒤돌았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이제는 사람을 먼저 만나야겠네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병원 현관을 지나며 그는 벽에 새겨진 현판을 바라봤습니다. 박준호 잊히지 않는 이름. 그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가 천천히 손끝으로 그 글자를 스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수고했네, 박준호 씨. 덕분에 좋은 세상을 보게 되었네. 병원 문을 나서자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의 얼굴에는 병원장도 권위자도 아닌 한 사람의 아버지, 한 사람의 인간의 온기가 묻어나 있었습니다. 멀리서 다은과 도윤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윤호는 손을 들어 답했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병원 앞마당에 맑게 번졌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진심은 결국 돌아온다. 그리고 그 진심이 나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었다. 바람이 잔잔히 불어와 셔츠 끝자락을 흔들었습니다. 윤호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새롭게 피어오르는 인생의 빛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권위를 내려놓고 세상을 바라본 한 아버지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때때로 의심보다 믿음을 먼저 건네야 하죠.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의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 지혜로 자라는 인생, 함께 피어나는 인생나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